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니티에서 AR 파운데이션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니티 허브를 열어서 유니티를 실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AR은 이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니티 2019 이상의 버전부터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 이상의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새로 생성해서 옆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유니티 버전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2020.3.19 버전으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저는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쉬운 이름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R 파운데이션 테스트라고 해주도록 할 거고요. 프로젝트 이름과 저장 위치, 경로에는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저는 보통 C에 유니티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같이 하는 편입니다. 네, 생성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네, 유니티가 실행이 되었고요. 유니티 창이 나왔습니다. 우선 AR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세팅이 조금 필요해요. 우선 파일에서 메뉴바에서 파일에 빌드 세팅즈로 가봅니다. 빌드 세팅즈 클릭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로 빌드를 진행을 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선택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윈도우의 경우는 안드로이드, 맥의 경우는 iOS를 선택을 해줍니다. 만약에 유니티 허브에서 유니티를 설치를 하실 때 모듈을 설치를 하지 않으셨다면 No Module Loaded라고 뜨는데요. 이제 Install with Unity Hub라고 나오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유니티 허브에서 해당하는 모듈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없는 모듈을 추가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윈도우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iOS 모듈은 필요하지 않아서 설치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유니티 안에서, 유니티 에디터 안에서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허브에서 설치 탭에서 이렇게 유니티가 설치되어 있는 곳 땡땡땡을 눌러보시면 모듈 추가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듈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원하시는 모듈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모듈이 추가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안드로이드로 빌드를 할 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또는 iOS 버튼을 눌러주시고 스위치 플랫폼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스위치 플랫폼을 선택하면 홀즈온이라는 창이 뜨면서 이제 플랫폼이 변경이 됩니다.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플랫폼으로 변경을 해주는 것이고요. 로딩되는 화면을 기다리시면 이렇게 플랫폼이 변경이 되는데요. 만약에 제대로 변경이 되었다면 원하는 플랫폼 옆에 유니티 아이콘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콘이 배치된 플랫폼이 이제 저희가 빌드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콘이 없는 곳을 눌러보면은 빌드 버튼이 사라지죠. 네,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창을 닫아주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모바일 기반으로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해상도를 맞게끔 조율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게임씬에 보시면 디스플레이의 옆에 프리 에스펙트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있을 겁니다.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저희 핸드폰 사이즈는 1920 곱하기 1080으로 되어 있습니다. 1920 곱하기 1080 포트레이트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볼 수 있는 익숙한 형태의 스크린이 나오죠. 세로로 긴 스마트폰 모양의 스크린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꾸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XR, AR 개발을 할 플러그인 매니지먼트 패키지를 설치를 하게 될 건데요. 유니티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메뉴바를 보시면 에디트라고 있습니다. 에디트 선택해 주시고요. 프로젝트 세팅즈 클릭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XR 플러그인 매니지먼트라고 있습니다. XR 플러그인 매니지먼트를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R 또는 VR을 개발을 할 때 이 XR 플러그인 매니지먼트를 설치를 해야지 이런 AR 코어, 오큘러스, 유니티 모갑 HMD 등의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서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는 AR 코어 기반으로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AR 코어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딩 화면이 뜨면서 이렇게 AR 코어 플러그인을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설치가 되어서 체크가 되었으면 창을 닫아주시고요. 또 하나의 세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메뉴바로 돌아가셔서 윈도우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중간쯤에 있는 패키지 매니저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매니저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패키지스 땡땡 하고 in project라고 나오는데요. 이 화살표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유니티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유니티 레지스트리 맨 첫 번째 선택을 해주시면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들을 모두 다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필요한 패키지들을 아주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내려주시면 AR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일 거예요. AR 파운데이션의 인스톨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들었던 AR 파운데이션 패키지를 설치를 진행을 해서 이제 이 파운데이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증강현실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AR 코어 XR 플러그인이 있죠. 이 플러그인을 아까 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Remove라는 버튼만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스톨이라는 버튼이 나오고요. 인스톨 버튼이 있으면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AR 코어는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거라고 했죠. iOS를 개발할 때는 ARKit XR 플러그인이 필요합니다. iOS 개발자들은 ARKit XR 플러그인 버튼에 인스톨을 해줍니다. ARKit 플러그인과 ARKit 페이스 트래킹까지 인스톨을 진행을 해줍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맨 아래에 XR 플러그인 매니지먼트가 있는데요.
XR 플러그인 매니지먼트를 아까 설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Remove라는 버튼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또 빌드 세팅을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파일에 들어가셔서요. 빌드 세팅즈 선택을 해주시고 지금 나와 있는 씬이 있죠? 이 씬을 이제 빌드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Scenes in 빌드에 지금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Add Open Scenes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오픈되어 있는 씬을 빌드할 수 있게끔 여기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Add Open Scenes를 선택해 주시면 지금 나와 있는 샘플 씬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죠. 추가해 주시고 그 밑에서 플레이어 세팅즈를 선택을 해 볼게요. 왼쪽 아래에 있는 플레이어 세팅즈 선택해 주시고요. 컴퍼니 네임에 저희 회사 이름을 집어넣도록 합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곳을 넣으시면 되고요. 회사 이름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특정한 기관 또는 팀 이름을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네임에서는 이 프로덕트의 이름을 써주는 건데요. 저희가 앱을 설치를 할 때 보면은 또는 설치된 앱을 보시면 앱의 이름이 나와 있죠.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빌드할 앱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이름을 붙여 넣어 주시고요. 그 아래에는 버전을 또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버전을 업 해주면 이제 저희가 빌드를 할 때 업데이트된 버전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콘에 앱 아이콘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아래 플레이어 탭에 보시면 데스크탑 모양과 안드로이드 모양이 있습니다. 데스크탑 모양은 데스크탑 기반으로, PC 기반으로 빌드를 하는 거고 이 안드로이드 모양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반으로 빌드를 하는 거겠죠. 안드로이드 탭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Other Settings라고 있어요. Other Settings에서 렌더링의 컬러 스페이스를 감마에서 리니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to Linear로 해서 리니어 속성으로 바꿔줄게요. 네, 다 바꾸셨으면 그 아래에 Graphics APIs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불칸과 OpenGL3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불칸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불칸을 삭제하는 이유는 AR에서 불칸이라는 그래픽 API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가 보시면 Multi-Threaded Rendering이라고 있는데요.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AR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조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내려가 보시면 Identification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Minimum API 레벨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디폴트가 안드로이드 4.4로 되어 있습니다. 키캣으로 되어 있죠.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버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저희 키캣이나 롤리팝 시절에 AR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AR이라는 콘텐츠를 사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뭐 들어는 봤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AR 앱들을 사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이때는
보통 피처폰이 많이 있었고요. 스마트폰도 이러한 AR 기능들을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AR 기능들은 안드로이드 7.0 버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API 레벨을 안드로이드 7.0 누가 버전, API 레벨로 따지면 24 버전입니다. 안드로이드 7.0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크립팅 백엔드를 IR2CPP로 선택을 해주고요. API 컴패빌리티 레벨을 단내 4.x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아키텍처를 ARM64에 체크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 과정들은 최신 스마트폰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구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IR2CPP가 아니라 모노 버전으로 해도 빌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뒀으면 안드로이드에 대한 빌드 세팅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디바이스를 연결하시고 빌드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디바이스에서도 또 설정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핸드폰의 설정 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창으로 가보셔서요. 맨 밑에 보시면 휴대전화 정보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휴대전화 정보를 눌러주시고요. 소프트웨어 정보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시면 빌드 번호라고 있죠. 빌드 번호를 여러 번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아래에 뜨게 되는데요. 저는 이미 개발자 모드를 켜서 필요하지 않다고 나오네요. 이렇게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뒤로 가보실게요. 그러면 개발자 옵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맨 아래에 개발자 옵션의 생성이 되고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용 중이라고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밑에 조금 내려가 보시면 USB 디버깅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디버깅을 선택해 주셔서 활성화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USB 디버깅 활성화가 완료가 되었고요. 저희 핸드폰으로 빌드를 할 수 있게끔 됩니다. 네, 다시 유니티로 돌아와서 빌드를 진행을 하는데요. 빌드를 하실 때는 빌드 버튼을 누르시고요. 저희 프로젝트가 등장을 하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하고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폴더의 이름을 빌드라고 저장을 해주고요. 빌드라는 폴더에다가 이 빌드를 해주시는 것이 관리 차원에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직관적으로 무슨 파일인지 식별할 수 있게끔 지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 형식은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APK로 파일 형식이 지정이 되겠죠. 그리고 저장해 주시면 빌드가 진행이 됩니다.